안녕하세요, 오신만입니다. 간만에 우리 가족은 마트를 털러 나왔습니다. 오랜만에 가족과 같이 마트를 오니 주말을 주말답게 보내는 것 같아요. 총각 시절 내가 결혼을 한다면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아내와 마트에서 장 보는 거였어요. 아이를 카트에 태운 가족이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. 뭔가 대단한 것보다는 저런 소소한 일상이 부러웠어요. 연애할 때도 여자친구가 종종 마트를 왔는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. 결혼하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죠. 결혼 후 내 소원대로 우리 가족은 마트를 자주 왔어요. 주말은 늘 왕십리 이마트에서 장을 봤죠. 많이 올 땐 일주일에 3번씩 왔습니다. 초반 아이를 카트에 태우고 물건을 담으면서 쇼핑을 할 땐 재밌었어요. 한 번 장을 보면 25에서 30만원 사이 돈을 썼습니다. 필요한 식자재를 사러 갔지만 카트를 몰고 다니다 보면 판촉사원한테 낚여서 그냥 이것저것 사게 돼요. 징징대는 아이를 위해 삶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장난감과 인형도 삽니다. 주말이라 밖에 나왔으니 외식도 해야겠죠. 3, 4인 가족이 밖을 나오면 뻥튀기 먹고 물 마신 후에 위장에서 쉐킷 섞지 않는 이상 적지 않은 돈이 깨집니다. 무조건 밖을 나오면 한 10만원 정도는 쓸 거예요. 결혼 후 초반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늘어나는 생활비였어요. 뭐 그렇게 생활에 필요한 게 많은지. 나 혼자 살 땐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로 똥 닦고 휴지에 물 묻혀서 상 닦고 코 풀고 창문 닦고 거울 닦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물건을 여러 용도로 썼는데 결혼 후엔 상황에 맞게 모든 물건이 각각 다 따로 필요했어요. 살림살이에 필요한 게 이렇게 많은지 결혼 후 처음 알았어요. 결혼 후 집에 오면 은은한 여자의 향기가 났고요. 식사의 영양과 질과 맛, 잠자리가 편하니까 집에 오면 정말 쉬고 재충전하는 느낌이었죠. 혼자 살 때 인스턴트 음식에 식당에서 먹는 음식은 간이 세다 보니까 늘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어요. 결혼 후 집밥을 먹으니까 그런 게 사라졌는데 삶이 편리한 만큼 생활비는 많이 들어갔어요. 문제는 내가 사업이 기울면서부터였어요. 주머니에 돈이 비기 시작하면서 매주 주말 가족 행사와 같았던 마트 나들이가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. 늘 필요한 것만 사자고 굳은 다짐을 하고 마트에 가지만 항상 꼭 뭔가 필요치 않은 걸 사게 됩니다. 그리고 결혼 초반 우리 가족은 유기농 제품을 사 먹었어요. 첫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 아시죠? 난 아내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으려고 시장 물가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어요. 먹는 문제로 왈가불가하는 게 치사하게 느껴져서 그냥 아내가 뭘 사던 신경을 안 썼는데 유기농 계란 10개가 일반 계란 30개 한 판보다 비싸다는 걸 한참 뒤에 알았어요. 가장으로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먹는 건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주나 라는 생각에 말 안 했어요. 그냥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사업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초반엔 버텼어요. 하지만 내가 망한 후에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었어요. 좀 더 빨리 아내한테 말을 하고 잡았어야 하는데 일용직에 내몰리고 일반 계란 한 판 사기도 힘든 상황에 내몰렸을 땐 이미 모든 게 늦은 상황이었어요. 사업이 기울고 나니 마트를 가면 이젠 꼭 필요한 식자재만 사야 했고요. 아이와 되도록 같이 마트를 안 갔어요. 가게 돼도 장난감은 안 된다고 단단히 이야기를 해뒀어요. 가게 직원 수가 늘고 사세가 커지고 아이가 태어나 생활비가 늘면서 1년 만에 고정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난 어쩔 수 없이 매출 늘리기 위해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실패한 신상품 재고는 미친 듯이 늘어났어요. 정말 통장에 돈이 빠른 속도로 줄었어요. 가장이 흔들리면 가족이 불안해할까봐 초반엔 그냥 참았습니다. 아닌 척, 아직도 사업이 잘 나가는 척 했어요. 하지만 여러분도 망하고 나면 다 부질없는 쓸데없는 자존심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. 아내한테 어려운 상황을 잘 설명하고 빨리 직원을 내보내고 생활비를 줄이고 내 개인 사무실을 없앴어야 했는데 난 골든타임을 놓쳤어요. 사업이 기울고 일용직으로 내몰리기 2년 전부터 난 더 이상 가족들과 마트를 가지 않았어요. 현재 시점으로 5년 전 이야기입니다. 주말에 집에서 누워만 있는 날 아내는 원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. 나가면 돈이었고요. 같이 마트를 가봐야 먹고 싶은 것도 못 사 먹는 가족의 모습을 보기가 괴로웠습니다. 뭘 사려고 해도 아내도 내 눈치를 봐야 했고요. 아이는 장난감 사달라고 징징징. 그냥 만사가 다 답답했어요. 가장의 체면, 자존심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저절로 비워집니다. 아이와 마트를 가면 아이는 무조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라요. 아이 마음에 드는 장난감은 보통 2, 3만원대였는데 잘 나갈 땐 뭐 푼돈이었는데 지금은 2, 3만원이면 우리 가족 반찬이 두세 가지 나올 돈이고요. 내가 저 돈을 벌려면 추울 때 추운 데서 더울 때 땡볕에서 두세 시간 일해야 만들 수 있는 무거운 가치의 돈이 돼버렸어요. 사업이 잘 될 땐 1만원이 동전처럼 느껴졌는데
힘들어지고 나서 10,000원을 더 벌기 위해 연장 근무를 하길 바라는 처지가 되었기에 허투루 돈을 쓰면 안 돼요. 아이와 마트를 가게 되면 분명 장난감이나 인형을 사달라고 할 게 뻔했어요. 장난감 사달라고 울고 불며 떼쓰는 아이를 진정시키려는 부모들의 심정이 어떤지 이해가 갔어요. 보통의 아내들이 어린 아이를 띄워놓을 수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마트를 가지만 남편의 빠듯한 월급만으로 저축도 하면서 살아야 하기에 장난감 코너 앞을 지나는 엄마는 빠른 걸음으로 아이를 질질 끌고 갑니다. 삶이 팍팍한 가장들이 1년 중 제일 싫어하는 달이 언제인지 아세요? 명절, 결혼기념일, 아내의 생일이 끼어있는 달과 바로 5월입니다. 5월은 날씨도 좋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끼어있는 아주 잔인한 끔찍한 달이에요. 어딜 가도 사람이 많고 뭘 하려면 비쌉니다. 일용직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5월은 뻔뻔하게 패스했지만 어린이날, 어버이날 다가오기 일주일 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린이날, 어버이날이 되면 미안해집니다. 삶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패스했지만 돈이 있다면 그냥 돈을 쓰는 게 마음 편하고 그 며칠을 마음고생한 비용보다 작다고 생각해요. 아내는 장인 장모, 우리 부모님께 그냥 전화라도 드리라고 하지만 솔직히 그게 더 힘들어요. 난 그래서 그냥 솔직히 전화상으로 이야기했어요. 지금 어려워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해드리는 게 없어 죄송합니다. 하지만 나중에 삶이 나아지면 꼭 용돈 많이 드릴게요. 지금 10만원 용돈으로 드려봐야 받는 사람도 그렇고 마이너스 10만원만큼의 불편을 우리 가족을 느껴야 합니다. 솔직히 말하면 내가 5년 정도는 고생을 해야 할 것 같으니 그 시간만큼만 기다려주세요. 사세요. 이거 얼마 안 해? 사. 16,900원. 사세요. 사세요. 사. 됐어? 그냥 소주 한잔 왜? 할래? 소주 한잔 마실래? 그만 살아. 오히려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니 내 마음이 더 편했어요. 예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매번 10만원 용돈을 드린다면 난 10만원만 주는 사람인데 차라리 1년 중 2번이나 1번 50만원, 100만원 용돈을 드리면 난 50만원, 100만원 주는 사람이 되죠. 난 상대에게 무언가 주고도 쪼잔하다, 인색하다 이런 말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차라리 안 주고 그냥 요거 더 먹으랍니다. 근데 얼마냐 그거? 몰라? 19,000원. 와 벌써 10만원이 넘었네.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. 헤어베어 투르아트라는데? 얼마냐고. 19,000원. 19,000원. 아빠가 3,000원 넘기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? 안 해. 줄 거면 확실히 주고 상황이 안 좋아 어쩔 수 없으면 못 주는 거죠. 가난이 벗어나기 힘든 이유가 그 안에 체면과 허례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. 가난한데 장남 장녀라는 이유로, 선배라는 이유로, 상사라는 이유로 힘들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윗사람 노릇을 해야 돼요. 나처럼 솔직해지면 체면과 허례의식으로 매몰되는 비용을 나와 가족한테 온전히 쓸 수 있어요. 5월이 되고 날이 좋으니 딸 주변 친구들이 다들 어딜 놀러 나가니까 내 딸도 제주도엔 호캉스 가자고 투정을 부려요. 계속 투정을 부리면서 엄마 아빠의 분노 게이지를 아주 상승시키는 우리 딸. 게이지가 만땅 차면 매를 부르겠죠. 돈이 돌 때는 우리 집도 매년 해외여행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매 주말 놀러 나갔어요.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이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지금 돈 쓸 때가 많아요. 나이가 드니까 아내나 나나 확실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지금 둘 다 이가 좋지 않아요. 지금 돈이 생기는 대로 아내의 치과 치료부터 받는 중입니다. 우리 부부 둘 다 치과 치료만 1,400만원 정도 쓸 예정이에요. 그리고 막내가 쉬야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기저귀가 넘쳐나서 이불이 다 젖어서 이불 빨래를 자주 해서 건조기도 사야 하고 TV도 색깔이 변했어요. 돈이 없으면 돈 쓸 일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? 오히려 돈이 있으면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나중에 크게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. 근데 돈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도 미루다 보니 문제가 더 커지고 누적이 돼요. 한 가지를 해결해도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. 돈이 지속적으로 생기지 않는 이상 약간의 돈을 쓴 건 표시도 안 나요. 그래도 최근 투기와 장사가 좀 돼서 오늘은 가족들한테 마트에서 사고 싶은 걸 다 사도록 했어요. 정말 오랜만에, 아니 몇 년 만에 온 가족이 마음 편하게 마트를 털고 있어요. 힘들고 어려워져서 굳이 좋은 게 있다면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. 예전에 큰 성공과 부자를 꿈꿨는데 지금은 저 카트를 가득 채울 정도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이 상황만 돼도 기뻐요.
5월 가정의 달이지만 수많은 가장과 부모들은 마음이 편치 않은 달이기도 해요. 다들 잘 이겨내시리라 응원드리고 영상을 마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너 일로 와봐. 누나 일로 와. 울지 말고. 당장에 네 여름 옷도 사야 돼. 없어 우리. 어? 맞지? 우리 제습기 이제 보라 입고 여기 봐. 특하나 그러면은. 딸아, 내년에 가자. 제주도. 알았지? 어? 아, 그러고. 슬퍼하지 마, 딸아.